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닥터케이 한판 승부 진행자 김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연화도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연화도는 욕지도 인근에 있는 유명 포인트죠. 이것도 뭐 나름대로知名도가 높은 곳인데 욕지도에 비해서 좀 욕지도의 이름에 조금 파묻혀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섬 중에 하나입니다만, 낚시를 즐기는 낚시인들 사이에서는 연화도가 대형급 뭐 감성돔, 뱅해돔, 그리고 참돔 이런 어종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인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곳 연화도에서 참돔 낚시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과 시간을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욕지도에 비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과연 연화도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 그리고 또 참돔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지금 참돔 시즌이 막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곳 연화도에서 한번 참돔 낚시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낚시를 하는 도중에 이곳 연화도권에 그리고 지금 시즌에 참돔 낚시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함께 공부를 해보고 또 연구를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고요. 물론 뭐 참돔이 잘 낚이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못하더라도 지금 시즌부터 시작되는 참돔 낚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를 하고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지도의知名도에 가려져 포인트로서 유명세가 조금 밀리는 연화도. 이번 시간에는 연화도에서 참돔을 낚는 방법과 연화도의 매력을 한껏 어필해 보려는 닥터케이다. 자, 나물 조류가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물때는 뭐 그렇게 좋은 물때가 아닌데 오늘이 13물인가 그렇습니다. 13물인데도 이곳에는 날물 조류가 시원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먼바다 쪽으로 좀 빠져주면 좋은데 벽으로 붙는 조류가 돼서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만, 샤! 배를 타고 들어오면서 보니까 인근의 수심이 18m, 20m 이렇게 보입니다. 18m에 수심 18m의 조류의 소통이 좀 원활하다. 그러면 뭐 거의 뭐 참돔이 출몰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원도권에 가보면 뭐 추자도나 이런 곳은 뭐 수심 10m 이내에도 사이즈 좋은 참돔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참돔 포인트라 그러면 일단은 첫째가 조류 소통이 원활해야 되고요. 그리고 밑밥이 흘러가는 쪽에 밑밥이 흘러가는 저 반대 방향으로 깊은 좀 수심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참돔 포인트로는 아주 좋은 자리죠. 긴꼬리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꼬리 뱅에돔 낚시도 우리가 낚시를 할 때는 뭐 5m, 6m 되는 지역에서도 긴꼬리 뱅에돔이 낚이지만은 결국은 사이즈 좋은 긴꼬리 뱅에돔들은 저 멀리 깊은 수심층의 해구가 있으면 더 좋고요. 하여튼 그 깊은 수심대에 고기가 머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고 밑밥을 뿌렸을 때 접근해 오는 그런 환경이 포인트로서는 아주 제격이죠. 참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돔 역시도 주위로 해구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깊은 수심대가 있든지 깊은 수심에 어떤 산이 질 때가 있든지 그 조류에 밑밥을 태워주면 그 밑밥 띠를 따라서 참돔이 앞으로 접근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낚시인들의 공략 범위 안에서 참돔이 낚여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조류의 흐름을 따라서 자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제일 끝쪽으로 지금 오게 됐습니다. 지금 날물 조류가 잘 가기는 가는데 좀 벽으로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돔 낚시는 아무래도 조류가 벽으로 붙는 것보다는 바깥쪽으로 빠져주는 게 좋은데요. 지금은 아직 그 조류가 벽으로 좀 붙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최대한 채비를 멀리 던져 가지고 바깥 조류를 태워서 가급적이면 바깥쪽으로 채비가 빠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조류가 힘이 없을 때는 아무리 바깥으로 던져도 또 안쪽으로 밀려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썰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초반에는 또 벽으로 붙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바깥쪽으로 빠져주는 이런 경우도 간간히 생깁니다. 오늘도 그런 조류를 한번 기다려 보고요. 밑밥은 계속 그 채비를 투척한 지점의 상단 부분 약 한 20-30m 부분에다가 꾸준하게 밑밥은 뿌려줘야 됩니다. 이 밑밥을 뿌려줌으로 해서 지금 당장은 뭐 참돔이 안 낚일 수도 있지만 꾸준하게 밑밥을 뿌리다 보면 저 멀리에 있는 참돔이 밑밥을 반응을 해가지고 그 찌낚시로 공략할 수 있는 거리 약 한 100m 정도, 100m 이내까지 참돔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제 원줄을 쫙 가져가는 그런 입질을 할 가능성도 높고요. 자, 이제 조류가 조금 바뀌어주고 바깥으로 좀 빠져준다면 참돔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아직은 조류가 이제 옆으로 처음에는 그래도 갯바위 쪽으로 달아붙더니만 지금은 이제 조금 옆으로 흘러가 줍니다. 옆으로만 흘러가 줘도 저 곧불이 너머에 있는 참돔들이 밑밥을 따라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이곳 수심은 채비를 몇 번 던져 보니까 한 16m, 17m 정도 수심을 보입니다. 아마 먼쪽 그 바깥쪽으로 나가면 한 20m 정도 나오겠죠. 근데 채비를 흘리는 이 수심이 16m, 17m. 처음에 18m를 주고 흘려봤더니만 바닥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2m 정도 올리니까 간간히 뭐 해초에는 걸리는 것 같은데 바닥에는 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16m 정도 수심이라면 밑밥을 꾸준하게 뿌리면 충분히 뭐 참돔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조류의 방향이 바뀌어서 바깥쪽으로 빠진다면 수심을 조금 더 깊게 줘야 되겠죠. 참돔 낚시는 수심층 파악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수온이 좀 상승하게 되면 밑밥에 따라서 참돔이 부상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바닥 수심 개념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낚시를 시작할 때에는 그래도 바닥 수심을 파악한 후에 바닥 위주로 먼저 공략을 하고 참돔의 어떤 그 반응하는 어떤 수심층에 따라서 채비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렇게 낚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채비는 제가 3호 어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낚싯대는 뭐 1.75 낚싯대고요. 원줄은 4호입니다. 4호. 그리고 3호 어신지, 3호 봉돌, 그리고 목줄에 비봉돌 2개를 분납을 했고요. 지금 현재 목줄은 3호부터 시작합니다. 아마 첫 입질을 먼저 받아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나오는 사이즈들이 40cm 전후 40에서 50cm
요 정도 되는 참돔들 위주로 지금 많이 낚이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거보다 더 잔시알들도 낚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한 번씩 이제 한 60cm, 70cm 되는 참돔들이 꽉꽉 물고 늘어지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참돔이 좀 낚이다가 중간을 넘어서서 거의 끝 상황에 한두 마리씩 그런 입질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3호 목줄로 시작하고요. 좀 마리수가 좀 나온다 싶으면 조금 더 굵은 목줄로 4호, 5호 이렇게 한번 목줄을 체결하고 그렇게 낚시를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고부력질을 쓰다가 너무 입질이 없어서 밑밥에 또 참돔이 반응을 해서 좀 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물속 조건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바닥층을 공략하다가 지금은 한 5비 정도를 가지고 전유동 낚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유동 낚시를 하게 되면 그래도 한 10m 상층부부터 바닥까지 천천히 더듬으면서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혹시 참돔이 다른 수심층에 있다면 천천히 내려가면서 입질을 유도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오비 전유동 낚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류의 흐름이 아주 완만하게 묵직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반유동 낚시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요 정도 조류 같으면 수심 15m, 16m 정도면 오비 수중지를 달고 목줄에 봉돌 한 개 내지 두 개 물려 가지고 천천히 흘리면 원줄 4호로도 충분히 바닥 수심까지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유동처럼 채비가 바로 오르륵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은 서서히 사선을 그리면서 채비가 물속으로 들어가죠. 오랜만에 참돔입니다. 우와, 오, 제법 찬다. 40은 넘겠는데. 40은 넘겠어. 전유동 낚시를 하면서 상층부부터 바닥까지 훑어 나갔는데요. 제법 찬다 이거. 아주 큰 사이즈는 아닌데 멀리서 무니까 제법 무게가 느껴집니다. 자, 이제 다 떴습니다. 수심 약 한 15, 16m 정도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 잘 안 뜬다.
잘한다. 올라와라.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찌가 보이고요. 샤. 하. 큰 사이즈도 아닌데 힘을 재봤습니다. 작은 사이즈인데 왜 그렇게 힘을 썼을까요? 아이고. 제가 생각해도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게 미끼를 입으로 먹은 게 아니라 아가미 옆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엄청 썼나 봅니다. 이게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이렇게 저항을 받으니까 크게 느껴졌나 봅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늘이 아가미 옆에 여기를 관통했습니다. 이건 낚은 게 아니고 얻어 걸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가 이거는 그냥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사이즈인데 이 흐르는 조류 속에서 옆구리에 걸리다 보니까 힘을 엄청 쓰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네, 아침 내내 밑밥을 뿌렸는데 참돔이 나오지를 않아서 걱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낚시를 시작하고 약 3시간 가까이 지났습니다. 거의 이제 조류가 흐르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반유동으로 하다가 전유동 채비, 오비 전유동 채비로 바꾸어서 채비를 흘리다 보니까 그래도 한 마리 낚여줍니다. 과연 그 반유동으로 했으면 낚을 수 있었을까 의문스럽기도 한데요. 이제 고기가 그 미끼에 반응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낚시 시작이라 생각을 하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왔다. 아까 그런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손맛은 좋습니다. 참돔은 밑밥을 뿌리면 있는 자리에서는 무조건 오기는 옵니다. 그게 이제 사이즈가 큰지 마리수가 많은지 그게 이제 문제이지. 요거는 아까보단 사이즈 낮다. 어이구, 이건 떨쳐대야 되겠네. 어이구, 아까보다는 사이즈가 좀 괜찮네. 옆구리 걸린 놈보다 낫다, 니가. 아싸. 으쌰. 야, 이거 뭐 금붕어 같이 생겼네. 네. 참돔 한 마리 했습니다.
근데 이놈은 힘은 좀 써서 좋았는데 막상 올리고 나니까 뭐 금붕어처럼 생겼습니다. 참돔 모양이 좀 이상하죠. 예. 그 길이에 비해서 덩치가 조금 최고가 큰 그런 참돔인 것 같습니다. 힘이 좋았습니다. 네, 아침 내내 그 참돔이 낚이질 않아 가지고 조금 마음고생을 했는데요. 그래도 딱 참돔이 들어올 때가 되니까 오늘 어떤 조건에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밑밥을 계속 뿌렸을 때는 바로 들어올 것처럼 느껴졌는데도 안 들어왔고요. 한 2-3시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조류가 조금 멈칫멈칫하면서 흐르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참돔들이 낚여 올라오고 있고, 또 특이할 점은 오비 전유동 낚시에 원줄을 쫙쫙 가져가는 그런 어신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기왕 이렇게 된 거 욕심 좀 부려서 마리수 사이즈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왔어요. 왔어. 아, 이건 잔챙이다. 잔챙이다. 아주 잔챙이다. 열쇠고리네. 낚시인들은 요런 사이즈는 열쇠고리라고. 열쇠고리. 우리 키홀도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라. 집에 가. 오지마. 그래도 지금 참돔이 확인되고 나서는 크릴 한 마리 던지면 뭐라도 원줄을 한번 가져가 줍니다. 네, 참돔이 제법 마리수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조류가 세질 않으니까 딱 그 참돔이 그 낚이는 그 지점에 가면 어김없이 크릴을 가져갑니다. 미끼를 가져갑니다. 이러다가 이제 조류가 한번 바뀌면 또 이 고기가 분산이 되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정면으로 채비를 던져 가지고 오비 수중지가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한 13m, 15m 그 정도부터 서서히 입수되면서 그 참돔이 크릴을 덥석 무는 것 같습니다. 이 채비가 들어가는 그 원줄이 빨려 들어가는 어떤 속도라든지 그 느낌으로 대충 수심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한 10m, 15m, 20m 이런 단위로 면사 매듭 있지 않습니까? 면사 매듭으로 마크를 해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뭐 초심자라고 누가 놀리는 것도 아니고 가장 정확하게 낚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 역시도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원줄에 그 마크를 해서 그래서 그 수심을 파악을 하곤 합니다. 왜냐면 조류가 좀 흐를 때는 그 마크가 크게 뭐 역할을 못 하지만은 조류가 없는 상황에서도 참돔이 낚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닥을 찍고 바닥에서 한 1, 2m 정도 채비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그 마크가 있으면 조금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또 선상낚시 할 때도 선상낚시에서도 역시 잘 흘러가던 조류가 멈칫멈칫하면서 머물 때 그때 대형급들이 바로 배 밑에서 낚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갯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갯바위도 계속해서 밑밥을 뿌렸을 때 참돔들이 거슬러 밑밥을 거슬러서 조류를 거슬러서 발 앞에까지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류가 탁 죽어버리면 참돔이 멀리 안 가고 발 앞에서 입질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반유동 낚시를 사용해도 되지만은 전유동 낚시를 사용하실 때는 바닥 수심층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너무 오래 그러니까 이게 오비 수중지에 봉도를 달며 그게 깊은 수심에서는 그게 저부력 채비가 될 수 있지만 발 앞에서는 그 아주 고부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그 채비를 흘려버리면 뭐 발 앞쪽 그 여에 걸려버리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크를 하나 해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또 왔습니다. 이것도 뭐 큰 놈은 아니고 35, 40 정도 되는 그런 참돔입니다. 일단은 뭐 사이즈 큰 놈이 낚이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뭐 채비를 던지고 밑밥을 던지고 동조가 되고 원줄을 쫙쫙 가져가는 그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35. 이런 참돔은 아마 마리수로 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뭐 아침에 고기 안 낚일 때를 생각하면 이 녀석도 고맙습니다. 왔다. 상사리네, 상사리. 사리, 상사리. 우와. 참돔이, 이런 참돔들은 지금 좀 떠서 입질합니다. 예, 채비가 한 10m 정도 내려가니까 원줄을 쫙 가져갑니다. 네, 오늘 바다 조건이 아주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내내 입질이 없다 보니까 제가 바다 상황이 뭐 수온이 안 좋든지 뭔가 조건이 안 좋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진행되면서 좀 활성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바다 상황은 속단하기도 이러고 예측하기도 이러고 언제 고기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손맛보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명절 앞두고 딱 그 필요한 그런 참돔 같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장마가 돼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는 낚시를 쉬어야 되는데 오늘 손맛이나 좀 봐야 되겠습니다. 크든 작든. 이거는 구이용입니다. 구이용. 쉬어.
35 정도 되는 거. 딱 상사리죠, 상사리. 이곳 낚시 특징이 이런 사이즈가 계속해서 낚여 올라오다가 한 번씩 60 넘는 거 그런 게 욱 가져가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곳입니다. 이곳이 연화도권이.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그럭저럭 참돔 손맛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와 할 정도의 큰 사이즈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그래도 뭐 한 45에서 50cm 되는 참돔부터 시작해서 30, 35 이런 사이즈들 제법 마리수로 낚이고 있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게 낚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예상했던 사이즈들이 사실은 저런 사이즈들이 맞고요. 이런 사이즈들이 낚이다가 한 번씩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참돔들도 한 마리씩 낚이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이. 제가 보는 견해에서 정리를 하자면요. 자, 첫째는 참돔은 조류가 잘 흘러가는 곳뿌리, 그리고 또 통상적으로 낚싯배를 운영하시는 선장님이나 또 일을 도와주시는 가이드분이 여기는 참돔이 잘 낚입니다 하는 자리들, 그 다음에는 조류 소통이 조금 원활한 게 좋고요. 그 조류 소통이 원활한 상황에서 밑밥을 꾸준하게 뿌려주는 겁니다. 밑밥을 고기가 낚이든 낚이지 않든 밑밥을 꾸준하게 뿌려줘 가지고 어딘가에 있을 참돔이 낚시인이 낚시하는 범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실제 눈에는 보이질 않지만 밑밥을 뿌리다 보면 결국은 한 2~3시간 정도 뿌리면 대상어가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자, 그리고 지금철에는 참돔이 꼭 바닥청을 공략하지 마라. 물론 뭐 바닥청을 공략하다 보면 사이즈 큰 그 참돔들을 낚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요. 완전 바닥청보다는 위에서부터 점차 내려가는 그런 채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3호지를 사용을 해서 16m, 18m 거의 바닥청을 미끌림이 생길 때까지 채비를 흘렸다가 원줄을 조절을 해가지고 또 바닥에서 살짝 띄워가지고 그렇게 채비를 흘려봤는데 참돔이 안 낚였습니다. 근데 오비 전유동 채비로 사용을 해가지고 수심을 13m, 14m, 15m 요 정도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바닥까지 내려봤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몇 번의 시도 끝에 참돔이 낚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수온이 조금 높아지는 시기에는 무조건 바닥층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조금 위에서부터 바닥을 내리는 그런 낚시를 해보는 게 좋다고 저는 이제 권합니다. 이런저런 그 정보들을 가지고 종합을 해가지고 제가 또 이 시간 이후부터도 계속 공략을 할 겁니다. 오늘은 제 생각에는 좀 잘 맞아 떨어지는 게 오비 전유동 채비가 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주 깊은 수심도 아니고 수심 13m에서 한 16m 사이를 공략을 하다 보니까 오비 전유동 가지고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고요. 또 그렇게 조류가 거세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컨트롤 하면서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어떤 조류 상황이 조금 바뀌어서 변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그래도 똑같은 방법으로 맞출 때까지 한번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이 그 낚시 기법으로 계속 공략을 해 보면서 또 보충 설명 있으면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마리수는 많이 나온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질 않아서 그렇죠. 마리수는 제법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꾹꾹꾹꾹 한다. 손맛 좋고.
참돔 한 마리 했습니다. 예, 참돔 또 한 마리 했습니다.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어오는데요. 뒷줄 관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심층을 확보하고, 견제를 하니까 원줄을 쫙 가져갑니다. 이것도 그저, 그런 대로 손맛을 보여주는 그런 참돔입니다. 이렇게 입질이 뜸하다가 한 번씩 큰 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오늘은 뭐 분위기가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낚싯배가 아까 들어와서 한번 요 앞을 휘젓고 난 뒤에는 분위기가 더 좋지 않습니다. 이곳 그 연화도 낚시의 특징이 보면 잔챙이들 30, 40 이런 사이즈들이 마리수를 조금 낚일 때면 어김없이 후반전에 사이즈 좋은 놈들이 한두 마리씩 꼭 들어옵니다. 이게 패턴인데요. 제가 연화도권에서 갯바위 낚시든 선상 낚시든 참돔 낚시를 좀 해봤습니다. 해보면 딱 특징이 40cm 뭐 전후되는 그런 사이즈들이 마리수로 좀 나올 때면 어김없이 60, 70 되는 것들이 한두 마리씩, 두세 마리씩 그 무리에 섞여 있더라고요. 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패턴이 잔챙이들이 나오다가 큰 놈들이 한 번씩, 그리고 잔챙이들이 한참 낚이고 난 이후에 뜸할 때쯤에 큰 놈들이 덥석덥석 무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이런 분위기라면 후반전에 좀 사이즈 큰 놈이 한번 나와줄 법도 한데 방금은 이 어장이 흐트러져 가지고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 다행히도 많은 마리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돔 잔잔한 손맛을 볼 수 있는 것마저도 뭐 감사합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만 해도 이거 오늘 낭패 보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뭐 다행스럽게 참돔이 나와주니까 마음이 한결 가볍고요. 그리고 또 뭐 나올 때는 계속해서 참돔이 그 원줄을 가져가 주니까 또 낚시도 재미가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하루 종도록 원줄을 쫙쫙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바다라는 건 딱 그 정해진 시간이 있고 고기들도 먹이 활동을 왕성하게 할 만한 왔습니다. 또 왔는데 이건 사이즈가 자네. 사이즈 큰 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딱 요런 손맛이 재밌습니다. 불안감도 없고 요거보다 조금 크면 더 좋을 텐데 요건 좀 너무 가볍게 올라오고 낚싯대가 한 번씩 욱욱 들어가면서 낮게 올라오면 제일 좋은 건데 그게 이제 한 50에서 60cm급. 너무 큰 놈들은 좀 사투를 해야 되고요. 낚으면 좋겠지만은 귀엽다. 으쌰. 요 딱 그 사이즈들입니다. 35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들.
네, 오늘 하루 연화도에서 참돔 낚시 즐겨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시간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아쉽게도 뭐 사이즈 괜찮은 참돔은 오늘 뭐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해가지고 볼 수 있으면 해보겠는데 왠지 이제 김이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낚시를 진행을 하면서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첫째가 참돔이 좀 낚일 만한 포인트들, 그러니까 선장님이나 가이드분한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가장 먼저 첫 번째 요인으로 볼 수 있고요. 참돔이 잘 안 낚이는 그 홈통이나 뭐 이런 곳에서 참돔 낚시를 한다 이러면 그것도 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째가 참돔이 낚일 만한 포인트를 먼저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조류가 흘러가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조류가 흘러가든 흘러가지 않든, 대상어가 낚이든 낚이지 않든 밑밥은 꾸준하게 투입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참돔 낚시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감성돔 낚시보다는 거의 2배에 가까운 밑밥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지만 조류가 아주 잘 가고 할 때는 거의 뭐 크릴 10장에서 뭐 16장 사이 준비하는 게 좋고요. 오늘 같은 경우 저는 크릴을 거의 10장 정도 밑밥에, 왜냐하면 여기는 뭐 오후 한 2~3시까지 낚시를 하고 이제 철수를 하니까요. 그래서 한 10장 정도를 예상을 했고 또 그렇게 준비를 했고, 아직 뭐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참돔은 밑밥이 꾸준하게 들어가야 되고, 한꺼번에 많이 뿌리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다량으로 뿌려주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조류가 흘러가면 그 흘러가는 대로 저 멀리에서 참돔이 밑밥을 타고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범위 안에까지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작정 참돔 낚시는 고부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조류가 세차게 흘러갈 때는 고부력지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류가 조금 이제 미적미적 한다든지 죽는 물때 이럴 때는 고부력 낚시도 괜찮지만은 저부력 낚시로, 저부력이라면 뭐 한 3B, 5B 정도의 전유동 낚시를 말씀드리는 거죠. 3B, 5B 정도 되는 수중집을 달고 전유동 낚시로 한 16m, 18m 정도로 공략을 하게 되면 의외로 참돔을 마리수로 낚을 수가 있고요. 고부력 채비를 만약에 사용하실 것 같으면 잠길지 채비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수심이 20m다. 그러면 한 15m부터 잠길 채비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줄 15m에 면사 매듭을 하고요. 채비가 수중지가 내려가서 채비가 정렬이 되었다. 그 뒤부터는 목줄에 봉도를 좀 더 달아주면서 서서히 채비가 잠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바닥천까지, 바닥에 닿으면 살짝 잡아주고 놓아주고 잡아주고 놓아주고 하는 과정에서 원줄을 확 가져가는 그런 참돔 입질을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전유동 낚시나 잠길지 낚시나 개념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막 약간의 그 어떤 그 감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근데 참돔이랑 그 대상어는 미끼를 보면 그냥 확 가져가는 그 성질이 많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조건이 아니고는 거의 원줄을 다 가져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참돔 낚시 한번 도전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연화도에서 참돔 낚시 여러분과 함께 즐겨봤습니다. 저는 이만 철수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곳에서 재밌는 낚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